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철제 의자를 몇 년 사용하다 보니까 의자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자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불량품이 왔어요. 용접이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교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너무 번거롭네요. 이렇게 번거로움이 생겼으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잔이 안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샤또 도리악 2015년 빈티지입니다. 와인의 가격은 코스트코에서 22,000원 정도입니다. 2만원 초반이면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샤또 도리악은 크리 부르주아 등급입니다. 크리 부르주아는요, 1855년에 프랑스에서 그랑크르 와인드부를 만들면서 그랑크리 등급엔 들지 못했던 생산자들이 모여서 만든 등급입니다. 여기 영상에 크리 부르주아 등급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크리 부르주아 등급만 따로 영상도 제작해볼까 생각이 드네요. 크리 부르주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소위 듣보잡 보르도가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 부르주아라고 적혀 있다면은 그래도 이 와인은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디엄 루비 정도인데요. 붉은색 그리고 퍼플색도 첨가되어 있어요. 2015년 빈티지여서 그런지 가액 쪽 림 부분이 두껍습니다. 아주 어린 와인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친 그런 와인이라는 얘기죠. 초반의 향에서는요, 체리 향과 함께 민트 향이 나고요, 도배하는 방에서 날 것 같은 깨끗하게 젖은 종이의 냄새가 나고요, 흙향도 나고 바닐라 향도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잘 익은 과실향과 함께 민트 향이 합쳐지다 보니까 살짝의 코카콜라 같은 뉘앙스가 나요. 호주 실화지에서는 그 코카콜라 뉘앙스가 쉽게 나는 와인들이 많은데 이 와인은 강하게는 안 나는데 그런 향을 슬쩍 줍니다. 산도는 중간 정도 되고요, 타닌이 꽤 세요. 확 치고 들어오는 타닌은 아닌데요, 혀를 계속 오랫동안 조여줍니다. 그래서 피니쉬가 매우 길게 느껴져요. 마실 때는 코카콜라 향도 느껴지고요,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오크와 버터의 느낌, 그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고급스럽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적당한 타닌과 함께 부드러운 오크의 느낌은 2만원 정도의 와인에서는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 건데 샤또 도리악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포도 품종이 레이블에 표시가 돼 있어요. 메룰로 49%, 까베 쇼비뇽 46%, 뿌띠베로도 2.5%, 까브르네 프랑 2.5%입니다. 오크수성을 할 때는요, 25%에서 50%까지 유오크통을 사용하고요, 최소 1년 이상 오크수성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또 향을 맡으니까요, 페퍼향과 야채향, 그런 향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멀하지만 와인과 최고로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밀키트 스테이크입니다. 260g짜리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오일 펜네 파스타입니다. 소스는 그냥 산 거고요. 지금은요, 매우 잘 익은 과실의 달달한 향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고기와 와인은 조화가 좋아요. 한쪽을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 조화가 매우 좋습니다. 타닌이 의외로 세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나서 기름기를 잘 없애주고요, 너무 강하지 않은 와인이기 때문에 스테이크 특유의 고기향마저도 지켜주는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오일 파스타가 살짝 짜요. 소스가 좀 강한 거였나 봅니다. 그래서 고기만큼의 최고의 조합은 보여주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향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와인을 죽이지 않는 그런 괜찮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BGM은요, 스웨덴의 고딕 메탈 밴드 카타토니아의 세 번째 앨범 디스콜리지드 원스에 들어있는 데드하우스라는 곡입니다. 카타토니아의 시작은요, 묵직하고 헤비하고 느린 둠데스 메탈이었어요. 첫 번째 앨범은 그런 둠데스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앨범은 살짝 말랑말랑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 밴드에 있는 조나스 랭스라는 분은 보컬, 드럼, 기타, 베이스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롤링이라고 하는 막 지르고 짐승같이 표현하는 그런 목소리를 1집에서 내셨는데 목에 이상이 생기는 관계로 2집에서는 그런 그롤링 보컬은 매우 유명한 밴드 오페스의 미카엘 아커펠트가 대신해주고요, 그는 일반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소위 크림 보컬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집 때는 아예 그런 글로우링이 사라졌어요. 음악도 좀 더 가벼워지고, 좋게 얘기하면 좀 듣기 편해지고요, 메탈과 락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헤비하지 않은 음악을 들려줍니다.
앨범 전체적으로 음악의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안개 끼고 축축한 어두운 거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11곡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곡이 있다면 매우 마음에 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런 곡들로 채워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 오늘 선곡한 데드하우스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곡들 중에는 막 끌리는 곡은 없어요. 그나마 리텐션, 그리고 EP로 나왔던 Slow You Down,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만 꼽을만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악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킬링 트랙이 다가오는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노래를 카페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살짝 추운 날 얼큰하게 취해서 자정이 살짝 넘긴 시간에 사람이 없는 도시의 거리를 걷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맥주를 홀짝 거리면서 휘청거리면서 걸어가는 느낌. 2년 반 전에 올린 글이지만은 지금도 그 생각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울함과 어두움이 공존한 아름다운 기타 리프와 멜로디가 참 마음에 드는 곡. 오늘 선곡한 곡인 카타토니아의 데드하우스는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샤또 도리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직선적으로 향들이 탁탁 다가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체리라던가 민트, 그리고 흙의 향,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잘 느껴져요. 마시면은 탄닌이 의외로 세고 향에서 났던 부드러운 바닐라의 느낌, 그런 것과 함께 적절한 오크 향이 길게 끄는 탄닌과 합쳐져서 좋은 느낌으로 좋습니다. 열어둔 지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지나니까 좀 더 잘 익은 과실류 향이 강해졌어요. 매우 잘 익은 체리와 함께 달달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야채의 향도 좀 더 잘 느껴져요. 그런데 그 야채 향 같은 경우가 칠레의 피망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마치 삶거나 찐 듯한 그런 야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와인의 매력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향기 중 하나인 도배하는 방에서 느껴질 듯한 깨끗하게 젖은 종이의 냄새, 그 향이 납니다. 22,000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튀던 향들이 합쳐지면서 밸런스가 좋아지는 그런 와인이에요. 2만원 초반에서 이 정도의 괜찮은 느낌을 주는 와인이 별로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2만원 초반이면 단순함 그리고 파워풀함, 그런 것만 잘 보여줘도 꽤 괜찮은 와인인데 이 와인은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적당한 힘과 함께 밸런스도 보여주고 바닐라와 오크 향도 보여주는 괜찮은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이나 도움을 드렸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